네, 미국 기업들의 3분기 실적 발표가 거의 마무리돼 가고 있습니다. 올 들어 제조업 기업들의 실적은 좋게 나온 데 반해서 IT 관련 기업들의 실적은 그리 좋지 못한 상황이 이런 추세가 더 심화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더욱이 최근 발표되고 있는 주요 국가의 제조업 지수가 화랑을 보이고 있어서 4분기에도 이런 흐름을 이어가지 않을까 하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제조업 르네상스가 글로벌 시장에 어떤 시사점을 던져주는지 한국경제신문사 한상춘 논설위원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3분기, 2분기 어닝 시즌이 거의 마무리돼 가는데 한마디로 제조업 관련 기업들의 성적표가 상당히 또 좋게 나왔습니다. 먼저 어닝 시즌 결과 어떻게 평가해 볼 수 있을까요? 네, 3분기 기업들의 실적 지금 남아있는 기간도 기업도 있습니다는 대체로 보면 주요 기업들의 그 실적 발표는 거의 마무리됐죠. 그래서 어느 정도 평가해 볼 만한 그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대체로 보면 산업 간 차별화는 굉장히 심해졌다. 갈수록 그것도 심해지고 있다 하는 이런 것을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러면 크게 보면 지금의 산업에 이렇게 분류보면 IT업과 제조업 이렇게 보면 오늘도 이제 김민지 기자께서 이제 다우지수라든가 S&P 지수 얘기하면서 US 스틸이라든가 엑슨모빌 같은 이 전통적 제조업에 대해서 이 주가가 비교적 괜찮다는 이런 상세한 설명이 있었습니다는 대체로 보면 제조업과 관련된 그런 기업들의 실적은 당초 예상보다 좀 좋게 나오는 이런 것이 이번 3분기에도 이렇게 뚜렷했다 이렇게 볼 때 했고요. IT 같은 경우에는 당초 예상치에 부합하는 기업도 많았습니다는 전반적으로 볼 때 대형 IT 업체일수록 예상보다 좀 낮게 나오는. 그래서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최근에 보면 기업들의 흥망성쇠 보면 M&A 시장에서 노키아 같은 것이 제게는 2010년대까지 세계에서 모든 기업들이 배우자. 우리나라의 그 전문적인 강사분들이 이 노키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배우자 하는 모범 사례가 됐습니다. 이것이 마이크로소프트로 넘어간 상태이고요. 그다음에 블랙바이도 오늘 그 뉴스에서 철회됐긴 했지만 이게 블랙바이는 얼만큼 좋은 기업체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각기획가에 나오는 이런 그 사정이 되는데요. 그와 전부 연관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 기업 실적뿐만이 아니고요. 최근에 발표되는 주요 국가들이 제조업 지표 역시도 화랑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단히 화랑을 보이고 있죠. 지금 10월 달 제조업 그 지표가 속속 발표되고 있는데요. 사실 그 미국의 그 10월 ISM 지수 같은 경우에는 2011년 4월 이후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크게 났죠. 지난주에 아마 ISM 전국 공급 관리자 지수에 제조업 관련된 지수가 발표돼서 굉장히 미국 증시를 실질적으로 보면 지금 이게 이끌어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다 했습니다. 여러 가지 비이성적 과열 논쟁 속에 제조업 관련된 지표들 여기 이제 자막에 나오고 있습니다는 이런 제조업체인가요? 제가 자세히 보겠습니다는 이런 제조업 관련된 지표가 지금 미국 증시를 이끌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다 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3분기 단칸 지수, 제조업 관련된 지수도 지금 금융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된 거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일본이 그동안 오랫동안 20년도 동명 과정에서 사실상 최근에는 아베노믹스의 힘 이런 것보다는 전반적으로 세계의 제조업 르네상스에서 서로 부품 간에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제조업 관련된 단칸 지수도 금융위기 수준에 회복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됐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많이 나왔었죠. 중국의 10월 PMI 지수 18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사항입니다. 이 18개월이라는 것은 중국 경기가 둔화되기 시점부터 한다면 이 PMI 지수가 다른 것은 지금 아직 올라오지 않고 있습니다는 PMI 지수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이번에 경기가 둔화된 시점에 거의 근접하는 수준이다 이렇게 보셨습니다. 그리고 앞서 김현경께서도 전해주셨습니다는 지난 밤에 발표됐던 10월 유로랜드의 PMI 지수 이것도 4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이면서 최고치에 근접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이런 각들을 볼 때에 4분기의 첫 달이 10월이긴 합니다는 이러한 제조업 관련된 지표가 상당히 좋기 때문에 4분기에도 기업들의 제조업 관련된 실적은 좋게 나오지 않겠나 이런 예상들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그렇군요. 하지만 여전히 IT 업종이 또 주력 산업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여전히 있으실 테지만 최근 들어 보면은 제조업 실적도 그렇고 지표도 그렇고 이렇게 제조업이 부각되는 또 여러 가지 배경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우리가 제조업과 관련된 이런 부분은 올해 들어서 하나의 트렌드다. 그래서 제조업 르네상스에 대한 얘기를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계속해 드리고 있는데요. 예. 최근에 보면 그 꽃을 피는 이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실적도 그렇고 지표도 그렇고. 이렇게 된 데에는 역시 각국의 산업 정책의 변화를 좀 읽을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각국의 산업 정책에서 보면 경기 목표가 성장률 목표가 아니라 위정자 입장 정책 단계에서 쉽게 내고 그는 뭐 성장률 과거 이명박 정부에서 7% 달성한다. 예. 도달했습니까? 5년 기간 동안 2.8%뿐이 달성하지 못했거든요. 예. 그리고 막상 7% 도달한다 하더라도 국민 입장에서는 이런 글로벌 사회에서는 느끼지 못한다. 이런 것을 빨리 탈피하는 것이 지금 선진국인데요. 국민 위정자 입장, 정책당 입장에서 아니라 국민들 입장에서 이렇게 경기 대책을 피는 것이 하나의 특징이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그러면 국민들 입장에서 가장 민감한 지표가 물가인데요. 물가는 이미 안정돼 있다. 네. 그러면 일자리 창출 쪽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각국들이 그 일자리 창출하는 이런 것을 경기 대책의 주요 목표에 따라서 일자리 창출 개수가 높은 쪽에 재원을 집중시킬 수밖에 없거든요. 이 일자리 창출이라는 것은 아시겠습니다는 중앙은행이 이번에 국감에서도 한국은행과 관련해서 이게 있었습니다는 물가 안정 목표지만 물가 안정돼 있기 때문에 지금 인플로이먼트 타겟팅 고용 목표제로 통화 정책에서도 고용 목표제로 가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재정 정책과 통화 정책에 맞물려서 일자리 창출을 하다 보니까 자 목표는 시청자 여러분도 일자리 창출을 둔다. 산업이 물론 다 대불가 그렇지 않습니다. IT는 뭐냐? IT는 네트워크만 깔면 깔수록 생산성이 증대되고 성장률이 제고되는 수학 체증의 원칙이 정해진다. 그럼 경기 목표에서는 일자리가 창출되지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재원 지원이 좀 이렇게 뒷자리에 물러날 수밖에 없다. 근데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생산하면 생산할수록 생산성이 떨어지는 수학 체감의 법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종전망과 마찬가지로 성장률을 유지하고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인적 자원은 많이 투여해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일자리 목표에 부합되는 게 제조업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위기 극복 과정에 제한된 재원을 집중시키는 과정에서 이것이 지금은 추진한 지 10개월 이상 지나다 보니까 속속들이 기업들의 실적과 경기 지표에 반영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국가 차원에서 추진하는 산업 정책에서도 이 IT 업종에 무게를 둘 거냐 아니면 전통적 제조업에 더 무게를 둘 거냐 하는 부분은 역시 이 경기 순환적인 측면에서도 제조업이 훨씬 더 이점이 많기 때문에 더 중심을 두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지금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보면 모는 게 짧아진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업의 흥망성쇠도 상당히 이렇게 되고 우리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도 지난해까지 이렇게 훌륭한 기업, 소위 경영인상을 타셨던 이러한 그 그룹, 기업의 그 익명성을 좀 보장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시청자분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뭐 STX라든가 웅진이라든가 그 다음에 지금의 문제가 되는 대기업 그리고 노키아 이런 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렇게 기업의 흥망성쇠가 상당히 짧아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는 데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는 역시 경기 사이클이 단기화되는 그 다음에 경기의 변동성이 커지는 사이클 단기화되고 그 다음에 순응성이 있어서 정점이 더 올라가고 저점이 떨어지는 이러다 보니까 기업이 대응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거든요. 이런 것이 기업의 해당 기업에 물론 잘못된 문제는 있습니다는 이 경영 여건이 이런 과정에서 대응하기 힘든 측면도 사실 과거에 그 칭찬을 받았던 기업들이 이게 지금 뒷전에 물러나는 이런 배경이 되는 이런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역시 경기 사이클을 좀 길게 해야 되죠. 주기를 좀 길게 하고 진폭도 좀 낮아지게 하는 이 스터빌라이저, 자동 안정장치 이런 것을 좀 각국들이 그 각국들이 마련해 줘야 기업이 뛰어노는 인프라를 만들 수 있지 않느냐. 경기 사이클적인 측면에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역시 사이클이 짧은 IT보다는 사이클이 긴 제조업을 육성시키는 측면에서 경기의 주기를 좀 길게 하고 진폭을 낮게 해서 제조업이 한 나라의 경제의 안정성을 가져가는 이런 측면도 분명히 제조업을 증시하는 정책의 하나의 그 큰 목표로서 작용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지속 가능한 경기 회복이 가능하다는 건데요. 이 제조업 육성 정책하면 아무래도 미국이 주도를 많이 해왔다라고도 우리 예전에 좀 말씀을 나눴었는데요. 어떤 정책을 추진해 왔는지 미국부터 확인을 해보면 어떨까요? 네, 미국은 제조업을 중시하기 위해서 리프레시 정책, 리쇼링 정책을 추진했다는 것은 아마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그 정책적으로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냐면 정책이
리쇼링, 리프레시 정책의 성공을 거둠에 따라서 네. 지금은 화끈하게 끌어들이는 매그네틱 정책을 치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는 과거 미국은 바이 아메리칸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미국 제품을 사달라. 근데 이게 지금은 어떤 식으로 바뀌었냐면 세일스 오바마, 세일스 아메리카 정책으로 바뀐 상황입니다. 최근에. 이건 어떻게 되냐면 최근에 매스컴 보면 미국이라는 나라가 세계에서 중심인 나라가 그것도 대통령이는 세계 대통령이 해외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우리 기업에 우리나라에 유치해달라 하는 예. 이런 세일스 외교를 강화하고 있는데요. 그 세일스 외교의 가장 중점이 되는 것이 IT가 들어오는 것보다는 현대차 같은 외국의 제조업체를 좀 들어와달라. 재원해주겠다. 외국의 제조업체에 들어오면 그만큼 미국 내 고용 창출이 이렇게 창출되면서 사실 여러 가지 사회 병리 현상을 줄이고 네. 사회 현상 병사를 줄이면 재정 부분의 지원이 축소되니까 재정 적자라든가 아니면 국가 채무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미국의 제조업이 리쇼링, 리프레시, 매그네틱 정책, 그 다음에 최근은 세일스 오바마 정책. 그래서 단계별로 강도를 높게 가고 있습니다. 이게 미국의 제조업 정책이다. 예. 그런 걸 말씀드립니다. 자, 미국 이외의 다른 국가는 어떨까 싶은데요. 다른 국가 어떤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지 또 신흥국들의 산업 정책에도 변화가 생기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이제는 이제 신흥국도 예. 제조업을 중시하는 정책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 신흥국 같은 경우는 IT, 해서 IT를 따라가자 뭐 이런 쪽에 얘기해서 지금까지 모방 기술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는 지금 일부 앞서가는 신흥국 같은 경우에는 역시 세계적인 제조업의 중시 체제 이것을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최근에 산업 정책에서는 상당 부분 많이 변화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내년도에 그 각국의 산업 정책에서 보면 신흥국의 산업 정책에서 가장 변화가 읽어볼 수 있는 대목이 IT 비중보다는 제조업을 중시하는 이런 쪽에 사실 산업 변화가 뚜렷하게 읽어지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예. 그런 과정에서 각국들도 제조업을 많이 정책을 추진한다는 것은 아시겠는데요. 아마 중국도 리미너라이제이션, 독일도 제조업 마스터 정책, 그 다음에 일본도 아베노미스로 상징되는 소위 전통적인 수질 제조업 중시 정책, 그 다음에 신흥국들도 IT와 최소한 제조업과 비중을 같이 간다 하는 균형 정책 쪽으로 가는 상태거든요. 지금은 연초에 말씀드릴 때는 일부 선진국을 중심으로 제조업을 중시하는 정책이 이와 같은 환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에 우리가 산업 정책에서 이런 변화를 일으켰을 때 제조업 관련된 주식을 사셨으면 지금 대단히 돈 버셨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어쩔 수 없이 신흥국들도 제조업을 중시하는 정책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예. 이 각국의 산업 정책 기류가 제조업으로 향하고 있는 가운데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좀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 외부의 환경 봤을 때 분명 시사하는 점이 있을 텐데 말이죠. 예, 우리나라도 예. 지금 보면 경제가 뭐 잘 나간다. 대표 지수 같은 잘 나갈 수밖에 없죠. 예. 왜냐하면 우리의 경제 보면 가분성 형태입니다. 이 가분성 형태. 가분성 형태가 되었다면 경제 대표 지수 같은 경우에는 두 그룹의 비중 때문에 이 대표 지수가 위로 올라가는 모습을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 다음에는 대다수의 기업과 대다수의 국민들 입장에서는 밑에 있습니다. 그러면 대표 지수 가지고 무슨 장관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괜찮다, 환율이 괜찮다 하면 국민들 입장에서 뭐냐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각도에서 보면 이런 두 그룹에 의한 편중도를 시정하는 것이 최근에 한국 경제에서 지금 아주 여러 가지 당면 현안으로 등장하고 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는 아이어 테이블 상에 훨씬 많이 얘기하는 백워드 링키지 이펙트, 포워드 링키지, 전후방 관련 효과가 큰 것이 대체로 보면 제조업들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전후방에서 산업 전반에 파급 효과가 큰 것이 제조업이라 본다면 우리의 지금 사회에서 양극화 문제라든가 예. 산업 간의 차별화 문제를 해소할 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현 정부 들어서 물론 그런 쪽에 노력은 좀 하고 있으다는 보다 좀 제조업을 중시하는 제조업을 살리는 한국판 리프레시 정책이라든가 한국판 리시오리 정책 이런 것을 좀 보다 속도 있게 추진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자, 지속 가능한 산업인데다가 일자리까지 또 주력을 해야 되는 이런 지금 글로벌 경제 상황에서 제조업이 날개를 달 수밖에 없는 이런 배경 그리고 시사점 짚어봐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사 한상춘 논설위원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